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74페이지 60번 문제 있잖아요. 이것은 먼저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방세법 기본 통칙 내용인데 좀 깊은 내용이라 딱 한 번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60번 문제처럼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냥 한번 편하게 보세요. 그 박스 안에 그 기본 통칙 그래가지고 과밀업 우리가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에 우리가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지점을 설치 전입하면서 죄송합니다. 과밀업자 운영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에 중과세 하잖아요. 이때 이 본점 요거 이제 신축 증축할 때 이때 과밀업종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라는데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율 2배 합한 세율로요. 그럴 때 이때 본점용 부동산 이 취득이라는 것은 지점용 분사무소용은 아니고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떡하니 본점용 주사무소 빌딩을 짓거나 늘릴 때 중과세지 기존의 빌딩 승계 취득은 중과세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랬을 때 기존의 주인만 바뀐 거니까 빌딩 주인만 바뀐 거니까 새롭게 인구입이 없다 봐서 중과세 안 해요. 근데 이때 본점용 신축 증축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 증축할 때 이때 신축 증축에 어떤 게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느냐 기본 통칙 내용인데 편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용 공장을 영위하는 공장구 내에서 여기 본점용 여기 포인트죠. 사무실을 증축해 본점용 사무실을 증축 공장구 내에서 본점용 사무실을 증축 이 중과세 하고요. 또 본점에 여기 또 미출입니다. 사무소 전용 주차 타워를 신축 증축하는 경우도 중과세예요. 미출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임대한 토지의 공장을 신설해서 운영하다가 동토지 내에 본점 사업용 건물을 건축물 신축 증축한다거나 이런 경우 중과세입니다. 또 건축물 신축 증축한 후 5년 내 본점의 부서 중 일부 부서가 입주해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역시 본점용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 증축했다고 봐서 중과세예요. 근데 2번 보니까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병원의 병실을 증축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미출조하기는. 그 다음에 운수업체가 자동차 운수합법에 따른 차용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하지 않고 세 번째 임대업자가 임대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과 해당 건축물을 임차여 법인의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건 임대업자가 임대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 그래서 이런 거 임차여 건축물을 임차여 여기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시장, 백화점 등 영업장의 경우 미출이요. 이런 것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과세하지 않는 경우 병원의 병실 증축하거나 백화점이나 시장, 요거 영업장의 증축 같은 것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미출이고. 그러면 6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왔냐?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것은 단 지방세법상 중과 요건을 충족한 과정함. 그래서 병원의 병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증축은 중과세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확장, 고급주택 중과세 하죠? 또 본점에 사무소 전용 주차 타워 신축 증축은 중과세 한다고 그랬죠? 이런 거 사무실 신축 증축이라든가 이런 거 중과세하고 백화점의 영업장, 시장 백화점 영업장은 중과세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과세되지 않는 것은 기억하고 미음번입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눈여겨보고 가면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1번 문제 볼게요. 61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100분의 200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내 중과세라는 얘기예요. 대도시 내 중과세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럴 때 거기 해설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비교 그래가지고요. 먼저 중과 유형 표준세율에다 중과균세의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은 과밀업종 내 중과세죠. 이 과밀업종 내 중과세는 이것은 원시 취득의 하남, 즉 떡하니 본점용 주사무소 빌딩을 짓거나 늘릴 때 신축 증축할 때 중과세한다고 그랬죠. 인구집 경제적으로 심화된다고. 이거는 지점이나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이지 지점이나 분사무소용은 중과세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점이나 분사무소용 아니고 본점용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떡하니 짓거나 늘릴 때 중과세입니다. 지점이나 분사무소용 아니고요. 근데 두 번째 봅니다. 표 아래 거.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은 이건 대도시 내 중과세잖아요. 이거는 수도권 그 과밀업종이긴 한데 대도시가
원시 취득 및 승계 취득 또 다 중과세하고 또 그 다음에 지점이나 분사무소도 중과세입니다. 여기 제가 보세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에서 내로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는 본점, 지점, 주사무소, 분사무소, 사업용, 비사무소용 다 중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따지지 않아요. 대도시 내 중과세에서는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한번 봅니다. 61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 1번 대도시 내에서 도시형 업종 법인이 행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도 중과세 한다는데 요거 도시형 업종 법인은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요건 한번 알아두세요. 도시형 업종은 중과세지 않고 그 다음에 2번 보면 도시형이 필수 유치되어야 되는 것은 중과세지 않고요. 2번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중과 규정은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데 사업용, 비사업용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대도시 내 중과세는 사업용, 비사무소용 안 따져요. 과밀업종 내 중과세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니까요. 대도시 내 공장 신설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 시 차량과 기장비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는데 우리가 사실은 대도시 내 중과세에서 대도시 내 중과세 두 번째가 어떤 경우에 중과세냐면 대도시 내에서 이게 깊은 내용이라 이런 것까지 모셔도 되는데요. 대도시 내 중과세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이요.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서 자, 이 부동산을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예요. 그래서 아까 과밀업종 내 공장 신설 증설에서는 과밀업종 내에서는 어떤 걸 중과세 했냐면 여기 잠깐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과밀업종 내 공장 신증설에서는 이때 공장은 보세요. 도시형 공장 제외하고 이때 신설 증설하면서 일정한 사업용 가성비권 취득할 때 중과세 할 때는 공장용 건축물과 여기 보세요. 아까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또 공장용 차량과 기장비 4가지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예요. 자, 요거 4가지 물건을. 근데 여기 대도시 내 중과세에서 공장 신증설에서는 부동산만 취득만 중과세지 공장 신증설하게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만 중과세지 요거 차량 기장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차이점을 묻는 건데 시험에서 이런 것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서는 말 그대로 부동산 취득만 중과세를 적용하는 거지 차량과 기장비는 아닙니다. 과밀업종 내 공장 신증설과 차이점이에요. 이게 사실은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4번입니다. 대도시 내 지점이나 분사무소용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지 않는다는데 대도시 내 중과세는 본점, 지점, 주사무소, 분사무소 따지지 않고 중과세입니다. 과밀업종 내 중과세와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과밀업적 원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업적 원역으로의 산업단지를 포함한다는데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 유치지역은 중과세 한다? 안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3번이 옳다는 건데 60번하고 61번 문제는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거는 그냥 한 번 정도 그냥 보고 가시고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60번, 61번 문제는 전반적으로 출제가능성은 낮고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62번 문제 한번 마지막으로 또 한번 볼게요. 자, 62번 문제는 보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표준세율과 중과교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로 적용하여 중과세하는 과밀업종 내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과밀업종 내 중과세네요. 1번 과밀업종 안에서 지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적용한다는데 과밀업종 내 중과세는 과밀업종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을 중과세하는 거지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아니라고 그랬죠? 2번 수도권 과밀업적 원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승계 취득 시에도 적용한다. 그런데 본점용 주상성 빌딩을 떡하니 짓거나 늘릴 때 새로운 인구 이익이 있다고 봐서 중과세하는 거지. 승계 취득은 주인만 바뀐 거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승계 취득은 중과세 적용하지 않고 3번 과밀업적 원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가설물건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또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차량 기장비 이런 사업용 가설물을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3번 맞고 4번 과밀업종 내 공장의 신설 증설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가설물건에 대한 중과 시
도시형 업종이 공장도 중과세 한다는데, 자, 도시형 업종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반드시 비도시형 업종이어야지.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제외합니다. 도시형 내 필수적으로 유치되는 업종의 공장인데, 뭐 전기업, 가스업, 수도업 같은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냥 자세한 거 몰라도 되고, 법령에 쫙 나와 있지만 몰라도 되고,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도시형 공장 업종은 중과세 된다, 틀렸고 중과세지 않고. 5번 과미륵중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과 사업용권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되며 개인은 중과세가 아니다는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도 중과세합니다. 한 번 정도 보시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과미륵중 내 중과세와 대도시 내 중과세에 관한 자세한 이런 내용들은 이게 이제 시험에 어렵게 나올 때 가끔 나오는 거고요. 이 정도 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따가 나오지만 대도시 내 중과세에서요,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대도시 내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가 시험에 이제 이게 몇 번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대도시 내 중과세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세요.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고 이걸 잘 기억하면 되는데, 대도시 내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요, 중과세하지 않는 경우. 먼저 자, 어떤 거냐면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 있어요.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 설치 불가피 업종.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게 있느냐, 요거 알고 있는지 기본세 보면 44개가 나와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냐면 은행업, 자, 우리 은행, 자, 유통업, 은행업, 유통업, 그 다음에 의료, 병원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그 다음에 뭐 할부금융업, 뭐 이렇게 유선방송업, 뭐 이런 거 등등 있죠. 뭐 이런 체육관 같은 거 하는 뭐 체육, 뭐 그런 업, 이런 것들 해가지고 4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봤을 때요, 대도시 내 중과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의 2배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 한다고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아유, 이런 거 다 서울에서는 없게 만들고 지방으로 다 내려보내면 되겠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이미 나온 게, 자, 등록면허세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은행업 이거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할부금융업 시험에 나왔습니다. 제가 맨날 은행업을 제일 먼저 했는데,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이런 것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등등 이런 것들 중과세 하지 않는다는 것.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방세법에서 이번에 삭제되고 시행령으로 아까 내려간 것 중에 하나가 법인이 사원 주거용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요. 그래서 이거 어떤 거냐면, 이때 부동산은 어떤 거냐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이런 걸 취득할 때는, 법인이 취득할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원래 법인이 취득하면 조정상 지역 내든 외든 주택을 취득했다, 법인이, 그럼 무조건 몇 프로? 12%인데, 자,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여러분들이요, 64페이지란 77페이지 64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이거 세율 특례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취득세 표준세율 받고 중과세율 받고 이제 특례세율인데, 이 특례세율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기본서나 요약집이나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보시길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세율 특례입니다. 세율 특례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봅니다. 세율 특례는, 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세율 특례는 어떤 거냐면, 세율 특례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어요. 2010년도까지요. 근데 이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2010년도에 취득세는 과세를 안 했어요. 형식적 취득이라고. 옛날에 취득세 2%, 표준세율 2% 과세할 때 과세를 안 했어요. 근데 등기는 공짜로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등록세는 과세를 했었어요.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그런 게 통합이 됐어요. 취득세로요. 그러면 세목관서에 따라 통합을 했는데 종전하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취득세 표준세율 상삼팔, 무동이 815, 유1210, 원팔, 영삼식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거잖아요. 이 표준세율에서 자, 옛날에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주면 등기 비용만 남잖아요, 여기서. 자,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은 2%죠. 이 중과 기준세율, 중과 세율과 달라요. 중과 기준세율,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뭔가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세율을 공무원들이 만들어내는데 그 중과 기준세율을 뺍니다. 그러면 표준세율을 취등록세 통합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빼면 여기에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종전하고 똑같죠? 또 B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 그 B 사안에 대해서 옛날 취득세는 과세를 했어요. 근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 안 했던 거예요. 그럼 갖게 해주려고 하면 옛날 취득세 비용만 받으면 되니까 2%만.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그러면 종전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 A사안과 B사안을 섞어놓고요. 다음 중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정도인 게 어떤 거냐. 이 A사안이 어떤 거냐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서 막 섞어놓고 얘네들 두 개 A사안과 B사안을 섞어놓고서 중과 기준세율, 이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B사안이 어떤 거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A사안과 B사안을 구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64번 문제 별표시였죠?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 과미 적용 내 중과 적용이 아니면, 이게 원래 이게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나올 때 중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 세액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A사안이 어떤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았는데 등기비용만 받는 것들입니다. 1번이요.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 매수의 취득이요. 여러분, 지난 심화과정 같은 걸 들었던 분들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핵심 요약과정을 들었던 분들은? 자, 예를 들어서 동창이 있는데요. 동창이 한 10년, 15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아무개라고 하면서 그러냐? 그러면서 반갑다고 막 전화가 옵니다. 그럼 나도 막 반갑죠? 아이고, 오랜만이니까 이거 어떻게 지냈냐 하면서 안부를 묻고 막 했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반갑게 전화 받다 보니까 나중에 끄트머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그 얼마 내가 무슨 뭐 하는데 급히 필요해서 그런데 내가 한 일주일만 쓰고 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일주일만 꼭 써야 되는데 나 이거 진짜 이거 나도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꼭 줘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옵니다. 진짜 난감하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가비근한테 돈 빌려오니까 야, 너 돈 빌려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너 사업한 애가 네 명의로 부동산이 있지. 너 그러다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일단 나한테 팔어. 대신 판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자. 대신 네가 형편이 괜찮아지면 다주택사가 판매기간 내 판매권 행사에서 다주택사가 그랬다고 판매 특약 맺고 소유권 이전했다가 갑이 나중에 판매기간 내 판매권 행사합니다. 야, 다시 팔어. 그래서 판매권 행사하면 자, 보세요. 이 환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을 보세요. 을 입장에서는 이거 왔다 그냥 간 거예요. 갑 입장에서 보면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그래서 옛날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옛날 등록세는 과세를 했어요. 이게 통합됐으니까 종전하고 갖게 해주려고 하니까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야죠.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를 정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배하는 매매로 자, 환매기간 내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2번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의 취득이요. 자,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친구를 만나면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하지.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명의 집에 있는데 거기 놀러 올래?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야, 친구야, 아빠 엄마 공동명의 집 있어? 나 거기 집에 가족인데 너 놀러 올래?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하지. 장성에서 제가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 주택을 내가 상속받으면 그 집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고 지금돌이다. 이런 개념으로 성적 취득으로서 옛날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는데 등기는 부모님 명의에서 내 명의로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세율을 뺀 특례세율이고 또 하나 이거 같이 나오는 게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상속으로. 그랬을 때 제가 리 출신 분들 앙케이트 조사하고 그랬었는데 생각나세요?
내가 태어난 곳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였던 분들, 동으로 바뀐 거 지금 말고요. 옛날 태어날 당시에 내가 태어난 곳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였다. 포함해서요. 뭐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이 가운데서? 나중에 하다 보면 다 사투리 다 나오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3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사투리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하여튼 어디예요, 고향이에요? 예? 금산? 그 인삼 많이 나오는 금산? 아, 알겠습니다. 아, 금산. 충청도?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래간에 학교 갔다 오는데 부모님이 인삼밭에서 일하고 계시죠. 아버지, 엄마 학교 다녔습니다. 인사하고 부모님 일하시는 옆에 가방 던져놓고 일손도 돕고 그러면서 행복한 1년 시절을 보냈는데, 장성에서도 작용하는 농민이 돼서 농사 짓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 농지요, 내가 상속받으면 그 농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이고 지금도 우리 논밭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적 취득으로. 근데 등기는 부모님에서 내면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작용하는 농민이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세 감면, 그냥 농지가 아니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이거 형식 취득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니고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 뺀 특례세율입니다. 자, 3번 봅니다. 공유물, 합유물 분할이요. 또 부동산 실명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가로 잘 봐야 돼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고요. 자, 공유물 분할, 합유물 분할이에요. 그럼 자기 지분 그대로 나눠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적 취득으로.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줘요. 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했다. 갑을이 50%씩이었다가 갑 60을 40% 분할하면, 자, 갑이 10%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표준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단서 잘 봐야 돼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고요. 4번도 주의하셔야죠.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동일 대지에서 몇 메터 옮깁니다. 소유자 변동 없잖아요. 근데 표제부는 고쳐야 되지. 그래서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하지 않았는데 옛날에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 뺀 특례세율이에요. 등기비용만 받습니다.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단서 잘 봐야 돼. 이것도 종종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았다. 1억이었는데 옮겼던 1억 2천이 됐다. 종종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표준세를 적용합니다. 5번 개수로 인한 취득, 건축물 면적 증가가 없는 개수로 인한 취득은 어떤 세를 적용하느냐? 간주취득이기 때문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되는 거 지금 쭉 문제 나오고 있죠?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먼저요, 간주취득의 경우 4가지가 있어요. 간주취득의 경우 4가지가 있습니다. 간주취득의 경우. 그래서 이거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요. 개수로 가액의 증가. 이거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할 때, 이때 이 간주취득은, 의제취득은, 간주취득이니까 요거는 가액의 증가했을 때 이거 중과기준세율 특례세를 정합니다. 근데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 중이에요. 그래서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어떤 세율 정합니까? 요거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표준세율 2.8%의 표준세율 정합니다. 요거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자, 지목 변경 전에 1억이었는데 지목 변경 후에 5억이 됐다. 증가가액 4억 원에다가 증가가액을 과세 표현해가지고 간주취득은 증가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 특례세율 2%를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차량, 기계 장비, 차량이나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어떤 세를 정한다? 중과기준세 특례세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4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을 취득했을 때,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을 취득했을 때 중과기준세 특례세율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지목이 묘진 토지 있죠?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했을 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또 임시건축물인데요. 전속기간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임시건축물인데 공사현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이요. 사치성 재산은 제외하고,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중과세니까 사치성 재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전속기간이 보세요. 전속기간이 1년 이내일 때는 요거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비과세요. 근데 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요, 요거 과세라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더 있어요. 더 많이 있는데 대충 이 정도, 더 많이 있지만 이 정도를 꼭 기억하시면 닭 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요 정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64번 문제 5번 지문 개수로 인한 취득 면적 증가는 없고,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 증가를 취득했다 의지하고, 이런 간주 취득은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6번 문제 보니까요, 66번 문제 이거 기출지문인데 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금으로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중에 있다는 주택 외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 즉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고, 지역번 또 나왔네요. 환매 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한 명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은 왔다 가고 갔다 오고 형식적 취득으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 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떤 세율을 정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아니고, 디귿번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자,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으로 봅니다. 근데 재산분할 정권 행사에 내 목 내가 찾아간 거죠. 그래서 형식적 취득으로 봅니다. 등기는 근데 남편의 4명으로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그래서 주부수강생 여러분들이 집에서 소뚜껑 운전만 했어도 한 40% 정도는 재산분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여러분 신랑분들이 바깥에서 사업하거나 직장에서 돈 벌었을 때 자기 혼자 잘나서 돈 번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조와 헌신의 힘이 모여서 돈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 취득으로 내 목 내가 찾아온 거고,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그래서 표준세율의 중과를 뺀 특례세율이고, 니을번 등기부등본상 본인 집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이나 합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원래 내 목 내가 찾아간 거니까 형식 취득 요거. 그래서 니은번 빼놓고 기억 디귿 니을번이 여기에 표준세율의 중과기준 뺀 특례세율입니다. 67번 문제 또 별표 시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런데 지금 비과세가 몇 가지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약집이라든가 그 등등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비과세.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할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은 비과세 아니에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귀속 또는 기부 찬합할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가, 지자체 것이 될 거니까. 다만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국가지자체 조합의 귀속 기부 찬합할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 취득은 비과세하는데, 다만 주의할 것은 약속을 안 지켜 기부 찬합한다고 하고서 그럴 때 과세하고, 또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다 그러면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이런 것도 알아둡니다. 추가해서. 자, 그래서 1번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2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취득은 과세한다고 그랬죠?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아까 복사물에서 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세 개정 내용 법률에서 아까 봤습니다. 수익자 취득은 과세입니다. 이거.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비과세입니다. 자,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믿고 맡기다 덜 받은 것뿐이니까 형식 취득으로 비과세입니다.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왔다 갔다 했지 대내적으로 요즘 위탁자 거니까.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 비과세인데, 이 수익자의 취득은 과세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2번
정답이고 3번 임시응행장 등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가로 안에 사치성 재산은 아니라는 단서 조건이 꼭 있었어야 돼. 실종 같으면 하여튼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1년 이내일 때 뭐하고 비과세고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을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과세하고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따라 구별합니다. 4번 법률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률 규정의 환매권 행사는 비과세입니다.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해서 국가에서 내 부동산을 징발해 가는데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민주국가에서는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갔다가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하면 연락 와요. 환매권 행사라고. 국가로 갔던 거 환매권 행사 다시 올 때 내 의지로 고려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률 규정의 환매권 행사는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5번이요.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용할 수도 없는데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 정답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8번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참고적으로 보세요. 면제 규정이 나오는데 면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상의 면제는 신경 쓸 거고 여러분 읽어보시고 69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신탁이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이 병행되는 것만 해당하는데 으로 인한 신탁재산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데요. 기억본 보니까 위탁자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에 자 이거 믿고 맡은 것 뿐이잖아요. 수탁자.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형식적인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소유권 취득, 사실상 취득해야 되는데 형식적 취득이라고 과세되지 않고 니은번 신탁의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세를 이전하는 경우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과세되지 않고 디귿번 수탁자 현차예요. 그래서 변경해서 신수탁자에게 신탁세를 이전하는 경우에 얘도 신수탁자도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되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리을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건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납세무자에 배웠어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배웠어요? 주택조합이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고 비조합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무자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리을번은 과세입니다. 이거는 조합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리을번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산 취득은 과세입니다. 이거 리을번 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되는 것은 리을번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70번 문제 또 별표시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한 특례세율에 해당하는 것 표준세율에 중과를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것 또 나왔네요. 자, 1번 개수로 인한 취득 면적 증가된 개수는 제외하고 어떤 세율 적용돼요? 간주취득이니까 건축물 개수 가액 증가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2번 선박 차량 개장 및 종류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간주취득은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증가한 가액에다가 3번입니다.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고주택 제하고 및 부속토지주기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아버지 이거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죠. 이 3번은. 그 다음에 3번 정답이고 4번 시설대업자의 건설기나 차량 취득 같은 이런 것들도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5번 법인의 취득지분을 추가하면서 최초로 과점주가 됐을 때 과점주의 취득도 간주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보시고요. 70번도 별표시고 71번 문제도 별표시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감면 및 특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을 드린 건데 자 보시니까 먼저 1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한다는데 아까요 국가,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어차피 국가, 지자체 것이 될 거니까. 근데 단 약속으로 안 지킨다거나 이렇게 무상사용권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부과합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부과하고 반대급부를 받았으니까 2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총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내 목 내가 찾아온 거니까 형식 취득 등기공짜로 안 해주죠. 남편의 내 명의로. 그래서 어떤 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정합니다. 등기비용만 받습니다. 맞고요. 3번 주택복층에 따른 단독주택의 개수 작년에도 정답 질문 나온 건데 자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근데 여기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의 개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단독주택은 안 되고 뭐 해야 돼? 공동주택이어야 돼요.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안 됩니다.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요. 가로를 항상 제가 강조했어요. 가로도 항상 주의합니다. 대수원, 건축법에 따른 대수원은 제외입니다.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입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대수원 포함 틀렸습니다. 제외라고 되어 있었어야 되고요. 취득 중 취득 당시 주택 시가총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관련한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독주택이니까 공동주택이 아니어야 돼.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이 비과세인데 단독주택이니까 과세고, 또 대수원도 틀렸어요. 대수원보다 제외입니다. 두 개 부분이 틀렸어요, 지금 이거. 3번 정답. 4번 반복되고 5번도 반복됩니다.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73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73번 문제 별표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73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때 취득세를 부과한다는데 틀렸습니다. 이거 왜 틀렸어요? 취득세 면세점은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자는 게 면세점이에요. 취득 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니까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지,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한다는데 1번 지문은 이게 물음표네, 물음표.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이면 부과한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리다고 했는데 하여튼 새겨 들으세요. 1번은 사실 옳은 지문으로 봐야 되는데 하여튼 옳은 지문 지방세법상 뭐 그랬으니까 하여튼 1번 요거 자 옳은 지문으로 봐야 되는데 하여튼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인 때 취득세를 부과. 그래서 이 문제는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야지 좀 정답이 확실하게 틀리는 건데, 그죠? 취득세액이 50만 원이면 부과한다 맞잖아요. 자, 그래서 요 1번은 옳은 지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2번 봅니다. 상속으로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상속인 중에 1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상속 개시 일로부터 아니고 상속 계속한다 말일부터 몇 개월? 9개월 내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에 속한다 말일부터 6개월 내인데, 다만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두고 듣고 시간 걸리니까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납부요.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이고, 3번 봅니다. 취득세를 처음에 비과세 면제, 과세 면제 경감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취득하고 나서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된 때는 그 사유 발생이 며칠이요?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이에요? 60일이어야지. 60일 내에. 산출한 세액을 보통 징수합니까? 신고 납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가 신고 납부가 안 나오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되거나, 자 이랬을 때는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내? 60일 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의 신고납부에 신고납부입니다. 기산점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린 것은 30일 땡 60일이고 무조건 취득세는 올해. 그 다음에 보통 징수에 한다 틀려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징수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4번입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요것 때문에 틀렸다고 보는 건데, 지금 예전에는 2년 내란 기간이 있었다가 중과산세 이용할 때 지금 2년 내 기간이 없어졌어요. 취득세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수의 몇 프로? 80% 중과산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2년 내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틀리게 했는데 만자가 들어갔어야지 확실한 건데, 어떻든 간에 2년 내 이런 규정이 있었다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취득 후 그냥 신고하지 않고 2년 내 기간 제한 없이 취득 후 신고하자 매각했다, 걸렸다, 산수의 몇 프로? 80% 중과산세입니다. 5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중과 대상이 된 경우 때는 그 중과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데, 이 5번을 지금 해설해 보니까 5번에 30일로 돼 있어요. 83페이지 5번 지문 해설을 보니까 30일로 돼 있잖아요. 틀렸습니다. 30일 며칠 고쳐야 돼? 해설이 잘못돼 있어. 60일로요. 60일 고쳐놓고 73번은 2번하고 5번 둘 다 옳습니다. 2번, 5번 다 옳고 1번도 사실은 옳다고 봐야 되고, 이게 1번도 진짜 1번도 옳고 2번,
5번 다 옳습니다. 해설을 또 수정합니다. 83페이지 30일을 5번 지문 해설 30일을 며칠로? 60일로. 하여튼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며칠입니까? 60일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74번 여러분이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넘어갑니다. 75번 문제 별 표시합니다. 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75번 문제 자, 또 나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소재지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맞잖아요. 지방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합니까? 물건 소재지. 물건 소재지. 2번 반복되고 3번 봅니다. 또 나오는데 보세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 대상이 된 때는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며칠이에요 여러분? 60일입니다. 60일. 이내 해당 중과세를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할 때 가산세는 포함해야 제외해요?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신고납부의 보통징수예요? 신고납부합니다. 추가 신고납부가 안 나왔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60일 확인하고 가산세 제외 확인하고 신고납부 확인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30일 틀렸고 가산세 포함도 틀렸죠? 가산세 뭐 해야 돼?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산세 제외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개인적으로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한번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자,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 해제했었으면 해제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 며칠이요? 60일 내. 자, 보통 징수합니까? 신고납부합니까? 신고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보세요. 허가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데 자, 이랬을 때 요거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대금 완납일로부터 즉 취득일로부터 아니에요.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요거 60일 내. 허가일로부터 60일 내에 보통징수세 신고납부에 신고납부입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에 신고납부예요. 그런 거지 뭐 양도소득세고 헷갈리라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땡 2개월 땡입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양도세 예정신고기간으로 헷갈리면 안 돼요.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다.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에 신고납부입니다. 허가구역 해제했었으면 해제일로부터 60일이고 이런 식으로. 자, 이거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깎아줘요?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무신고가산세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면 무신고가산세 기한 후 신고했을 때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20% 감면. 그래서 50, 30, 20% 감면. 우리 했잖아요 여러분들. 안 했어요 여러분들? 저 청문회에서. 그래서 기한 후 신고, 자, 우리가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안 깎아줘요. 또 과소신고가산세도 아니에요.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가 하는 거니까 신고불성실가산세 정도입니다. 무신고가산세 1개월 내면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면 몇 프로? 20% 감면입니다. 50, 30, 20%. 외우더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수성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수성신고하면 자,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75% 감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면 50% 감면.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1년 6개월 초과 2년 내 했을 수정신고했을 때 10%까지 해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하여튼 앞에 거는 좀 외우더라고 했잖아요. 수정신고. 1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면 60% 감면. 그래서 요거 1개월 내 90% 감면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그 다음에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75% 감면. 여기 신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구간들이. 외우더라고 그랬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7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 또 나왔네 이거.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100분의 50 틀렸습니다. 80%입니다. 그 다음에 100분의 80이어야 되고 2번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해야 되느냐? 등기하기 전까지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래요. 등기하기 전까지를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바뀌었어요. 이게 접수하는 날까지로. 의미는 같은 건데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접수하는 날까지로. 등기등록관서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바뀌었어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접수하는 날로부터 60일에 30일에 그럼 틀려요.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60일, 취득일부터 60일인데 그 기간 내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바꿔서 2번 집은 맞는 것으로 하시고, 3번 등기등록관서의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에 관한 시장군수에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76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계속 봅니다. 85페이지 4번 질문.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법 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이요.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잖아요. 5번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요? 100분의 얼마? 10%요.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하면 몇 프로 가산세? 10%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77번 문제는 다음 사례에 관한 개인 공인당기 시 납부세액은 그랬는데 개인 공인당기 시가 특수관계인의 연로부터 아래같이 공유사무실을 통해서 법령에 따라 상가를 취득했는데 취득가격이 10억 1천만 원이고 취득당 시가총액이 11억이고 자, 요 문제는 단서가요. 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받은 취득이라는 단서가 있어야지 그냥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취득했다고 해가지고 검증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추려면 법령 공인중개사를 통해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동법 규정에 따라 검증받은 취득임 이렇게 단서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 조건 하에서 그런 단서가 있다는 하에서 봅니다. 취득가액이 하여튼 10억 1천이고 취득당 시가총액이 11억이고 위에 건물분 취득가액에 부가세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화할 때 사실상 취득가격에 부가가치세는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합니다. 앞에서 우리 지난주 했잖아요. 과세표준화할 때. 자, 부가가치세는 제외. 그러니까 10억 1천만 원에서 부가세 1,000만 원을 빼. 그러니까 취득가격은 자, 얼마가 돼요? 10억이 돼요. 그러면 10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로 상가 같은 것을 취득했을 때 상가 같은 것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 관련한 세금이요. 취득세 세율 60, 20 상가를 매매로 취득해 4%에다가 부가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다 합치면 취득 관련한 세금은 약 4.6%예요. 예? 취득세, 부가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다 합치면 취득 관련한 조세는 우리가 흔히 상가나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을 때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된다? 4.6% 취득 관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는 4%지만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10억에 4.6%니까 얼마입니까? 예? 4천 얼마? 600만 원. 이렇게 4,600만 원이 취득 관련한 토탈 납부할세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인데요. 한번 2분제를 통해서 알아주세요.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 사실상 쪽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취득 관련한 세금은 약 4.6%다. 부가세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상가나 일반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이렇게.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상 취득가격 객관성을 갖추려면 개인 간 거래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전환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이라는 단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넘어갑니다. 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자료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은 그랬습니다. 자, 개인 간 매매에 의한 취득인데 2020년 3월 20일 1주택으로 됐대요.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이고요. 신고가액이 7억 5천이고 시가총액이 7억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과세표준을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시가총액이 높게 신고됐으니까. 그럼 7억 5천만 원이 취득가격이에요. 근데 여러분 취득가격이 그런데 이게 취득가격이 7억 5천일 때 취득세 표준 이게 이 문제는 지금 1주택이니까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하에서 조동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
조정상지역 외지역 같으면 1세대 2주택을 취득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표준세율 1에서 3% 정도될 때 7억 5천이면 아까 몇 프로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표준세율이 2%. 이건 외우더라고 했잖아요. 취득가격이 7억 5천이면 2%. 그래서 7억 5천이면 2%인데 그럼 여기 답이 5번이어야 돼요. 근데 해설도 1,400만이라고 돼 있는데 7억 5천 곱하기 2 해보세요. 2, 50, 2, 7이 14, 1,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1,500만 원이 정답이에요. 해설도 잘못돼요. 1,400이라고 돼 있는데 아니에요. 1,500이면, 자, 7억 5천이면 이게 2% 하면은 이게 1,5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5번 정답이고 해설도 고치고 정답도 고칩니다, 여러분. 아셨죠? 1,500만 원입니다. 79번 문제, 여러분이 쭉 한번 이런 거 종합 문제니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80번 이런 것들 다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8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취득세는 요거 81번 문제만 풀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81번 문제만 풀어드리고 쉬었다가 오늘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도가 여러분이 굉장히 늦어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등록 면허세를 좀 공부 1시간 더 하고 2시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배고프시고 그러더라도 힘내시고. 저도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허리가 자꾸 숙여서 해, 자꾸. 근데도 진도를 맞춰야지 다음 주에 마지막인데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요. 다음 주에도 우리 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81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자체에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 찬합 대상물에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다거나 그러면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상속, 피상속 및 상속에는 유증 및 포괄 유증과 신탁산의 상속 포함해서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누가 납세문자예요? 상속인 각자요. 주된 상속자 아니라고 그랬어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 지분을 취득할 때는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거로 봅니다.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의 시가총액보다 적을 때도 국수공판법 부니까 유상 취득이요. 객관성 있는 거래니까 자, 그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북매일 과세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국수공판법 객관적인 취득이니까. 자, 시가편에 관계없이요. 4번입니다. 무상승계 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 등록한 후에 화해조서, 인락조서에 의해서 취득일로부터 60일에 계약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거로 보지 아니한다. 이거 유상승계 취득이나 무상승계 취득이나 제목 계약 해제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에서 입증될 때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등기 등록한 후에 계약 해제가 되고 입증이 되니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했어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개소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 꼭 가로를 잘 봐야 돼요. 작년에도 나왔지만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92페이지 등록면허세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등록면허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쉬고 오세요. 등록면허세를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